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사실상 요원해지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을 폐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는 아니라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 임금 향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려 경기를 선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먼저 여쭤볼 게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사실 달성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2년 정도 더 남아 있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또가 10,000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니까요. 사실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다라고 정부는 일단 부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저는 1번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지 않는 네. 그런 정책, 다시 말하면 좋은 공약이지만 좋은 공약 불이행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나오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건이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서 그 정말 임금 인상이 소득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가 좀 약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는 어쨌든 지금 그런 공약은 이제 불이행하게 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 내려지고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여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전략하에 요구되는 몇 가지 전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전술 하나가 이제 좀 보완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것이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그 방향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책적 수정은 필요하지만 유지는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주도라고 하는 게 문제죠. 사실 소득이 성장에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득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마차가 말을 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독특하긴 하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 대동사상을 주장하고 또는 서구에서는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어느 사회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이상들은 보기는 좋지만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가 나왔고 네. 민주주의가 나왔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현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향신료 같은 거예요. 음식으로 보면은 네. 향신료 같은 거죠. 뭔가 풍성하게 해주긴 하는데 네. 음식의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전에 영양가가 충분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가 없이 향신료만 가지고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건 한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음식점을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지향은 뭔가 이렇게 사람 공평하게 하겠다. 소득을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그게 거죠.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나온 거고 일자리 창출 정부라고 캐치프레이즈도 한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전술로 썼는데 그 전술이 점점점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소득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것도 아니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더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수정, 폐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소득이 성장을 네. 주도하지 아까 못한다. 말씀하셨던 네. 마차가 말을 끄는 그래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소득을 올려도 그게 투자가 그 소비가 되고 그 소비가 투자로 이어져야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일부는 올려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실업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 그 실물 경제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맥경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응급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응급조치를 해야겠지만 그 응급조치가 이번에 그 최저임금 브레이크였던 거고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건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최저임금 자체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모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공약이었고 네. 지금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급격히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그래서 아마 실장님도 정책의 궤도 수정은 좀 필요하지만 유지는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왜 연속성을 그대로 한번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3년 차 들어서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지금 방금 부소장님께서 부소장님께서, 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우리가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경로가 결국은 이 소득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이 경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소득을 뭐가 견인하느냐, 고용의 양이냐, 고용의 질이냐. 네. 근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인 거예요. 근데 고용의 양은 그만큼 포기되는 구조였던 거죠. 결국 고용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임금 인상은 결국 소득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고용의 양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궤도가 이 소득을 상승시켜서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정말로 상승시킬까? 양극화가 아니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가 소득이 평균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도구를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전체적인 고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많은 좀 억측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 고용의 양, 네, 고용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고용의 양이 지금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좀 안 좋게 흘러오고 있고 네. 정부가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조적인 요인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 단시간 해결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도 한번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일정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의 이제 고용의 양이 좀 문제가 생기는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는 이런 현상은 비단 정책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구조적인 요인들도 예.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렸고 네. 제조업 위기라든가 그리고 대외 의존적인 국가가 대외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용만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안 좋은 여건하에서 구조적으로나 대외 경기적으로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이런 정책은 일자리의 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적으로 시의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약이지만 좋은 공약 불이행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또 한일 간의 어떤 관계도 악화되고 대외 경기가 더 불확실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분배 정책이라는 그 방향성 자체에는 모두가 부인하진 않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몇 가지 전략들, 몇 가지 전술들을 네. 좀 수정해 가면서 실제 이런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은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611님이요. 원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시간을 좀 두고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유지 1번 이렇게 눌러주셨네요. 네, 또 2402님 가계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선순환하는 것 옳습니다. 정책을 짧은 호흡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라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718님은 2번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성장 없는 소득 주도는 모래성이 무너져가는 구조로 실패함이 자명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비슷한 의견인데요. 2847님 2번 전면 수정이 맞습니다. 이론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좋은 이론만을 고집하는 정부 정책이 시험 점수만 잘 올리면 된다는 현명치 못한 어른들의 발언처럼 느껴지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이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에 좀 반영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근거를 저희가 간략하게 들어봤으니까 좀 반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소득 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소장님께서는 기업의 규제 개혁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과거의 정권에서는 친기업 성향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단 문제는 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낙수 효과가 됐든 분수 효과가 됐든 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분수 효과, 낙수 효과가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시장에 가면 다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시장에 많은 점포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 정부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건 확실하게 분할을 해야 해요. 정부 같은 경우에 정치를 하는 데잖아요. 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정의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소득의 그 부의 권위적 재분배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분배하는 데라고요. 네. 기업은 돈 벌고 고용 창출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제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분배에 관심을 갖는 거고 기업은 돈 버는 데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정부가 돈 벌겠다고 나오면은 심판이 마치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선수들 제끼고 골 넣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한두 골은 넣을 수 있어요. 우월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경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를 왜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초적인 것들이 상식인데 이 상식을 역발상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혹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한 2년 시험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 사이클이 2년을 못했는데 3, 4년에 임기가 5년이에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3, 4년에 불과해요. 네. 그 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더 시간을 보자고요? 이미 저걸 못 버텨가지고 그동안에 딱 급박하게 올렸던 것들을 그 최저임금을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 전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그 가치, 경제는 이념이 아니거든요. 실물이거든요. 이건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꾸 이성으로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현실을 경물치지를 하는 자세로, 실학의 자세로 경제를 봐야지 이거를 자꾸 무슨 논리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간다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는 뭐 고용 한파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늘상 쓸 정도로 고용 쇼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소폭 개선되고 있고 정부 목표치도 상향할 정도의 상황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부 경제 정책의 좋은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어떤 그 기저 효과로만 그냥 벌어지는 일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평가를 내렸었지만 그러셨죠. 이 6월달 취업자 증가폭이 뭐 최근 들어 최대치를 네. 기록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업자도 같이 증가하고 네. 실업률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 고용시장이 회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고용시장을 놓고 본다면 한 가지 이 소득주도 성장이 겨냥했던 그 목표 중에 하나인 근로조건 개선, 네. 4대 보험 가입자 비중을 늘린다든가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어느 정도 높인다든가 네. 그거 말고도 그밖에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네. 것들은 목표한 바를 상당 부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쩌면 그런 근로의 질,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그런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양적인 부분은 어쩌면 당위적으로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고용의 질이 더 중요하냐, 고용의 양이 더 중요하냐. 저는 지금에서는 고용의 질보다는 고용의 양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강하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론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수정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것인가. 저기까지는 갈 건데 예, 어떤 그렇죠. 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19년 연중에 있는 이 고용 시장의 좀 이상한 모습, 네. 그러니까 취업자도 증가하고 실업자도 같이 증가하는 네. 이런 이상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171님은 소주성 효과,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없다. 나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또 7344님 일자리 수준이 최악입니다. 멀리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폐기를 원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7450님도 말잔치 소득주도 성장 이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5372님 돈을 주기 싫고 사장 소리는 듣고 싶고 능력 없으면 1인 사업주를 해라. 언제 기업이 실적이 좋을 때 소득 분배 먼저 해준 적이 있었냐 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1번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974님 1번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알바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이 또 최저임금과 연관이 돼 있고 고용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문자 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계속 또 많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면 네. 되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고용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 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인지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는 근데 사실 공공 일자리들이 늘면서 사실 정부가 좀 주도하는 그래서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예.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엔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 이걸 네. 다 횡단보도에서 했잖아요. 관리해 근데 요새 주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할아버지들인가 할머니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집 앞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그런 네네.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형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 이분들이 자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지금 취업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같은 식으로 예.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그 일자리 증가가 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99.3%가 어르신 일자리라고 그래요. 노인 일자리.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반이 정부에서 한 거고 반은 퇴직 후에 그 마땅한 그게 없어가지고 또 일자리 전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좋은 일자리입니까?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는 노인 일자리도 거죠. 필요는 한데 물론이죠. 너무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는 아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그렇게 높아 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 돼. 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네네. 그런데 그것만 살아있고 다른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본질은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그런 그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그 실업률 거의 제로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 제로인데 우리는 실업률 엄청 높죠? 그중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도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문제가 아니고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아, 예. 물이 없으면 레드오션이니 블루오션이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 어떻게 줘요? 아니 규제도 풀고 네. 제가 항상 얘기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네. 첫째는 분위기예요. 반기업 정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규제 계속 얘기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규제 때문입니다. 네. 규제를 푸는 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는 건데 규제를 계속 만드는 게 정책 그 기업을 도와주는 일입니까? 이런 거부터 풀어놓고 네.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그래서 경제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막 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재분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막아놓고 네. 기업들이 지난번에도 청와대 가가지고 얘기했다 규제 좀 풀어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없고 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 자체의 기조에 뭔가 오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용의 양을 어떻게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소장님하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해를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데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는 방법론에 대한 수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방법론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규제 혁파라든가 투자 증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을 또 견인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법하에 어떤 몇 가지 방법론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네. 이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소득과 성장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을 앞세우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것이 정책의 본질이고 그런데 지금 소득이 앞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을 누르고 소득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소득을 올려주면은 이 괴리를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이것들이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실업률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세한 거에 그 방법론을 했을 때 최저임금의 좀 약간의 조정 뭐 이런 것들만이 방법론이 아니고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방법론이고 이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고치는데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사실 정부도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가 사실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규제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역대 정부가 근 약 5대 정권이 네. 꾸준히 추진해왔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라고 해서 네.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틀은 좀 풀자는 식으로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네. 규제 원수 덩어리다, 규제 혁파다, 규제 단두대처럼 처리해야 된다. 다 이 수장들이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은 현 정부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융규제,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산업과 관련된 규제,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R&D 관련 규제,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또 규제 샌드박스를 또 도입해서 네. 적극적으로 규제 없이 한번 새로운 신산업 해봐라 하는 그런 방향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많죠. 네, 규제 때문에 투자 못하고 규제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규제 완화의 그 커다란 트렌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문자 투표 결과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098님은 소주성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5850님 소득주도 성장 폐기 눌러주셨고 소득주도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기본이다라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6899님 소득주도 성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이 안 맞아서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2번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944님도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서 정책의 의미가 없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백분율 결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86%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대국민 투표가 아니라 저희들 네. 시청자분들의 문자 참여 투표 결과라는 점은 네.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득주도 성장과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김우석 부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